5분 먼저 자리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영화의 첫 선을 보이셨는데요. 곽정덕 감독님부터 인사와 함께 맡으신 역할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원하고 연출을 맡은 곽정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살수에서 인한 역할을 맡은 신현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글, 좋은 사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홍역을 맡은 김민경입니다. 네, 금요일날 바쁘실 텐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글, 좋은 사진, 그리고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반 역할을 맡은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살수에서 이난을 노리는 또 다른 살수 달기 역할을 맡은 홍은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무척 떨리실 것 같은데요. 곽정덕 감독님, 영화의 개봉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이랄 거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봉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에게 그리고 같이 이 영화를 만들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배우분들도 오늘 스크린에서 영화를 처음 보셨는데 지난 촬영 현장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신현준 씨부터 차례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처음 보는데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장군의 아들 오디션으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하고 이런 시사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요. 오늘이 가장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촬영을 했어요. 코로나와 싸워야 됐고 추위와 싸워야 됐고 수많은 액션씬 때문에 부상과 그리고 체력과 그리고 제 나이와 싸워야 되는 그런 행군과도 같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다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 꼭 하고 싶은 건 저희가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투자가 막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최강래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시고 가자. 아무도 촬영을 안 할 때 저희는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흥행이 돼서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여유가 생겨서 또 한국 영화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계속 연극 무대만 하다가 이제 감독님이 잘 봐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살수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찍기 전 과정부터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이고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한 씬 한 씬 정말 소중하게 찍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짜 추워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저렇게 이게 영화에선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추웠었거든요. 네, 아무쪼록 저희 영화 좋게 봐주시고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영화 찍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봄날이 오고 있는데 코로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마스크도 해제되고 그래서 따뜻한 봄날 2월 20일 저희가 개봉을 하는데 그 마음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투자하신 분, 참여하신 분, 스태프들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찍은 만큼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또 부담감으로 더 다가오기도 하고 항상 영화 찍을 때마다 뭔가 그 어떤 점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떨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가 어떤 건지 부디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잠깐이라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재작년 겨울에 이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굉장히 짧다면 짧고 오랜 시간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되게 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선물을 뜯어보기 전에 되게 뭔가 천진난만하게 또 설렘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오늘 이곳에 왔는데 영화를 보니까 더 떨리는 것 같고요. 네, 더 떨리는 것 같고 저에게는 또 영화를 보고 나서도 너무나도 이 행복한 여운을 주는 선물이 되는 것 같아서 관객분들에게도 저에게 이 영화가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큰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처음에 사극 액션 영화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일단 살수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를 쓸 때 어떤 살수 그리고 살수인데 누군가 이렇게 쫓기는 살수를 고민하다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심장병에 걸려서 오래 싸울 수 없는 살수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늙고 병든 살수가 부엌칼을 들고 검게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었거든요. 처음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 장면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할 때 이제 늙고 병든 살수인데 조금 웃겼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현준 씨에게 캐스팅 제안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데 곧바로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한테 조금 미안했던 게 제가 이전 영화에서 종아리를 찢어지는 바람에 처음에 훈련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더 다치거나 이러면 촬영이 지장이 있을까봐. 근데 다행히 또 저랑 같이 호흡을 맡았던 각시탈의 무술 감독님 그리고 무술 팀이었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근데 제가 사실 어떤 걸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실 잘하는 게 없고요. 노력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검술? 네. 뭔가 칼을 들고 있거나 돌을 들고 있으면 그냥 저도 묘한 느낌을 받아요. 내가 진짜 전생에 이런 거와 가까운 인물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들보다 굉장히 습득을 빨리 해서
미천무 때도 그렇고 무용검 때도 그렇고 뭐 각시탈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무술 감독님께서 선배님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그래도 이번 살수의 액션씬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나이가 있고 늙었지만 병들진 않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꼭 해내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던 영화였습니다. 글쎄요, 그 전에 늙고 병들어서 신현준 씨를 살수로 캐스팅을 하셨다는데 어떠한 이유로 저를 그 간악하고 가랑무두한 역할로 저를 캐스팅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신현준 씨는 굉장히 검술에 능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혼술에 능하고 혼술을 잘합니다. 일단 감독님 답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도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그냥 저는 저번인가 한번 이문식 선배가 찍으면서 저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근데 이 방이 뭐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영화 내내. 특별히 직접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어린애 하나를 좀 해코지 한 거가 다인데 그게 그렇게 악인인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주 악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캐스팅을 왜 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문식 선배님을 캐스팅한 것 같아요. 아주 악인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방이라는 역할은 우리 현실 속에서 다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자기의 탐욕 덩어리가 있거든요. 아마 본인들한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정도 차이는 있고 약간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그게 있을 거예요. 다만 방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저는 구현하고 싶었던 건 절대로 이방은 악인이 아니다. 이방 입장에서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더 살수 2가 들어가면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 내용가 잘 돼가지고 좀 더 간악한 이방 역할을 다시 살려가지고 아니면 쌍둥이 형제라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곽정덕 감독님과 함께 거기에 신현주 씨와 함께 두 분도 다 같이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모성애를 표현을 해야 되냐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레퍼런스로 이제 모성애를 다뤘던 영화들 예를 들어 뭐 밀양이라든지 친절한 금자씨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엄마가 제 아들에 대해서 더 깊게 어디까지 모성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건 시대적 배경이 진짜 아편이 판을 치는 진짜 피폐한 조선을 표현이 돼 있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국밥집 하는 여자가 아들을 혈혈단신 키우면서 얼마나 강인해야 되고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건 사고 아무튼 겪었던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굳건하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정말 추워서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역할을 하면서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매번 스크린에서만 뵀었던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선배님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 너무 부족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는 내내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많이 부족하고 또 긴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께서 너무 먼저 잘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셔서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현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보다는 이 몸으로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선배님께서 액션을 대하시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 작품이나 촬영에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붙어있는 씬이 되게 많아요. 이 달기라는 역할이 되게 계속 따라 붙어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계속 옆에서 이제 저에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굉장히 은밀하게 엿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배우는 인물이 된다라기보다 100% 그 인물이 된다라기보다 늘 0.01%씩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달기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 달기라는 역이 저에게는 이 설렘을 선물을 해주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던 역할이기도 했거든요. 저랑 좀 많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나서 나도 지금 달기라는 역할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제 정신력을 되게 많이 지지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민경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동안 부딪혔던 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부딪히고 싶었어요. 선배님 너무 뵙고 싶었고. 저를 죽이러 오는 건데. 네, 선배님께서 근데 이제 촬영장에서 만날 때마다 지금처럼 너무 밝게 웃어주셔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 받고 저는 촬영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민경 선배님과도 또 꼭 다음 작품에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드는 생각인데 네. 세 사람한테 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 사람한테 뭘 줬어요? 저요? 예. 그 젊음의 패기? 네, 감사합니다. 네. 사극과 현대극의 차이는 별 다른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번에 사극은 처음 써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거나 상상력을 집어넣기에는 저는 사극이 훨씬 더 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극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살수가 조선시대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편의상 설정한 것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일반 서민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은 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곳만 갖다 놓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나머지 상상력들을, 특히 약간 무협적인 느낌들을 좀 가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뭐 무협적인 액션 느낌이라기보다 무협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집어넣기에는 사극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민경 씨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추웠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손이 찢어지든지 쉽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문경하고 부여에서 촬영을 했는데 항상 집에 돌아올 때면 아빠가 파스를 붙이고 있고, 그리고 종아리에는 막 너무 지저분한 붕대가 감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이 민준이, 예준이가 그때는 6살, 4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서 파스를 떼고 붕대를 갈고 이러면 아이 둘이 와서 아빠 많이 아파? 막 이러면서 그 뽀로로 밴드를 붙여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아빠 촬영 갔다 올게 이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두 아들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찍은 영화라서 그 정도로 참 집에 들어갈 때는 많이 좀
몸이 다쳐서 들어갔던 기억이고요.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첫 인터뷰가 장군의 아들 끝나고 첫 인생에 있어서 인터뷰가 아침 뉴스였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앵커분이 신현주 씨 꼭 하고 싶은 역할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초반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선생님께서 그게 한 몇 살 정도일까요? 그래서 나이의 책임을 지는 4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 40에 맨발의 기봉이를 어떻게 찍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인터뷰를 아시는 기자분들이 정말 이제 40에 그 몸이 불편한 분의 이야기를 찍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래서 제가 60 전에는 정말 멋있는 액션을 꼭 찍겠다. 테이큰 같은 영화를 찍겠다. 근데 가능한 제가 잘할 수 있는 검이나 돌을 들고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꼭 액션을 찍고 싶다. 그리고 60에는 꼭 액션을 찍을 거다 했는데 제가 55세 때 감독님 시나리오를 받았고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왜 저한테 이런 시나리오를 주셨을까? 이렇게 액션이 많은 시나리오를 주셨을까? 만났는데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주셨고 그래서 뭔가 다시 저의 캐릭터 예전에 하야시라든지 황장군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항상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난이라는 캐릭터에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혼자 이렇게 착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멜로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민경 씨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저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굉장히 성서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선과 악 그리고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특이한 해석법을 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추웠는데 다행히 이제 사극이라 옷이 여유가 좀 있어서 안에 껴입을 수 있는 대로는 다 껴입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저는 요만한 난로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님은 이렇게 큰 난로에 이렇게 그 비닐 이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마련을 하셔가지고 저 꼽사리 끼기도 했고 그리고 선배님 촬영할 때 죄송하지만 몰래 도둑 목록인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시나리오상에 배드신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거의 지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작품했을 때 뭐 키스씬이나 이런 거를 저 스스로 안 했거든요.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던 게 아니라 근데 30분 뒤면은 이제 아내가 영화를 볼 텐데 걱정입니다. 그때 여배우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게 세트가 아니고 야외 세트였기 때문에 그날 세수 촬영하면서 최고로 추운 날이었고 여배우는 거의 알몸 상태였고 그래서 정말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화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시작을 조금 캐릭터가 강한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렸을 때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진짜 좀 치기 어리지 않은 나이에 정말 50이 넘어서 돌아가고 싶다. 60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이야기꾼인 우리 곽정덕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요. 이게 자꾸 웃긴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황장군 했을 때 굉장히 슬픈 캐릭터여서 저는
영화가 끝나고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았고 그 장면 하나가 아직도 이제 회자가 되는데 그 YTN에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저랑 박대기 기자랑 그 장면을 계속 틀어서 황장군의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뭐 동장군 이렇게 해서 짤이 좀 이상하게 저는 사실 천국의 계단도 되게 슬픈 장면이었는데 그 회전목마 때문에 이렇게 슬픈 짤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짤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우스운 짤이 됐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뭐 초등학생들도 알고 중학생들도 알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 황장군 캐릭터를 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아주 운 좋게 영화를 찍고 나면은 하야시, 황장군, 기봉이, 각시탈 이렇게 제가 맡은 캐릭터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은데 이번 살수를 통해서 저 아닌 이난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칼을 주로 사용한 것은 살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칼하고 좀 많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활이나 창 그리고 또 다양한 액션의 변주를 주기에는 저희들의 약간 상황들이 재반 상황들이 좀 함부로 도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산적이라든지 뭐 다른 검개들을 너무 소모적인 캐릭터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정말 지적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이난이라고 하는 살수가 오랫동안 살수로 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액션에 큰 제약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그들과 싸우느냐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나머지 산적이라든지 검개하는 검개 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모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반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대답이 됐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소감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영화를 보기 전에도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선물과 같은 존재로 남았는데요. 많은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러 오실 때는 그 선물에 대한 설렘과 행복으로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는 그 여운에 대한 행복으로 남는 영화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많은 선배님들이랑 함께 촬영을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여서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가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던 것처럼 많은 큰 의미가 담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문식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에서 김병준 배우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그 이난이란 최고의 살수가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어쩌면 영화 보러 오셔가지고 상상력을 좀 보태가지고 보시면은 그래 옛날에 그런 살수가 있었을 법한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잔인함과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기에 사람 죽고 해도 그걸 좀 약간 가볍게 라이트하게 표현을 해서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해 주듯이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김민경 배우님. 네, 요즘 좀 답답하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정말 우리 살수를 보시고 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나무 침대나 각시탈 때나 이난이 너무 멋있어서
바로 전화를 해서 감독님을 뵙자고 했는데요. 뵙자마자 왜 이 많은 배우 중에 저를 캐스팅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코믹과 액션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배우는 신우주 선배님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저 스스로 그것을 가장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또 받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잘 녹여져 있는 시나리오를 제 나이에 그래서 아주 소중한 이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소중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영화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촬영하고 후반 작업을 할 때까지 계속 고민했던 것은 이 영화가 쉽고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렇게 됐기를 바라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장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촬영을 진행한 후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하우스 2 파이팅! 왼쪽 향해서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게 돼 있어.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